자, 일단 녹화 버튼 눌렀고, 이제 오늘 첫 번째 경기는 바로 새벽 2시 35분부터 진행되는 보스턴과 이 템파베이의 경기입니다. 어제 경기에서 보스턴은 4회에 그 얻어냈던 딱 한 점, 그게 그냥 그대로 끝이었어요. 셰인 바즈가 제 생각 이상으로 너무 잘 던져줬던 경기였었고, 7회까지 마운드에 올라와가지고, 그거를 나름 제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셰인 바즈는 잘 던졌어요. 그런데 이제 크로셰가 그냥 넘사였죠. 이제 완봉승을 곁들이면서 삼진 9개와 함께 템파베이 타선을 완전히 묶어냈고, 어제 경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 요시다가 출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요시다가 이제 그 요시다 말고 이제 브래그먼은 다시 들어가면서 안토니 이제 기용을 했는데, 그게 또 신의 한 수가 되었던 날이었다라고 저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오늘 경기도 사실 라인업만 따지고 보면은 보스턴이 변수가 너무 커요. 보스턴의 라인업 변수가 크긴 한데, 결국 이 보스턴의 라인업을 우리가 로토와이어 기준으로 한번 봐보자고요. 로토와이어 기준으로 봤을 때 보스턴은 좌타, 토로도 좌타석, 그 다음에 마이어 좌타 해가지고 좌타석에 들어선 선수가 5명이 포진이 됩니다. 근데 브래그먼이 만약에 오늘 나오지 않고 이제 여기 3루 포지션에 어제 메이어가 지금 3루수로 나왔었는데 그대로 나오고 2루수에 지금 이거 라파엘라 갖다 놓고 이제 외야수 쪽에서 보강을 하게 되고 또 브래그먼이 빠지게 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좌타 빈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페피엇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좌타자 상대로 강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4월달에 부진을 딛고 5월, 6월달 반등을 만들어서 지금의 성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저번 경기까지만 하더라도 페피엇의 좌타 상대 피안타율 1할 7푼 7리였어요. 그런데 저번 경기를 치르고 나서 좌타 피안타율이 1할 6푼 9리로 더 떨어집니다. 그만큼 좌타자에게 강한 모습이 지금 페피엇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고,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이 좌타자들의 빈도는 이 좌타자들의 활약이 감소하게 되는 것은 이 보스턴의 타선에서 조금 의미 있는 상쇄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는 타자가 나바에즈와 그 다음에 이 스토리, 라파엘라 이 우타자들 중심으로 보면 보스턴의 타선이 보면 이루어지고 있고, 좌타자들도 무시를 못하죠. 타격 잘해주고 있죠, 보스턴도. 하지만 이 우타자들의 이 영향력 자체가 굉장히 지금 당장 보스턴의 마운드에 타석에서는 더 지배력이 더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뭐 한 명 더하면 뭐 로미 곤잘레스까지도 있는데, 로미 곤잘레스는 좌투수를 상대로 워낙 또 이제 강한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오늘 기용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도 오늘 이 최근까지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성적을 보면은 마이어, 그 다음에 토로, 아브레이유, 그 다음에 이제 좌타자로는 듀란, 안토니 뭐 이렇게, 듀란, 안토니 말고는 좌타자들 임팩트가 오히려 보스턴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베이오 대 페피엇이라고 하면은 우타자들에 의해서 페피엇이 괴롭힘을 당한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베이오가 그러면 오늘 경기에서 얼마만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너무 중요하겠죠. 일단 가장 거슬리는 거, 어제도 결국 보셨죠. 좀 이제 어제 분석하면서도 사실 아무리 봐도 그래도 휠러 나오는데 이거 뭐 그래도 믿고 가야지 했는데 그 여지 없었죠. 저번 경기에서 휠러가 완투승을 했었죠. 이 완투승을 하고 나서 다음 경기 성적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라는 지표가 조금씩 나타나는 부분이 우리가 좀 있었는데, 휠러가 그 이제 전반전에 이제 3점 주고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 6이닝 4실점한 것이 사실 못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성적이긴 합니다. 이 홈런 2방이 컸으니까요. 그런데 이 휠러에게 기대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었고, 이 베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 저번 경기였었죠. 저번 등판 이 콜로라도를 상대로 등판해서 삼진 10개 포함한 9이닝 완투승을 했었습니다. 당시 공 107개 던졌고요. 오늘 경기에서 사실 이 베이오의 전 경기 완투에 대한 기록이 좀 악영향을 끼치면서 템파베이의 타선도 지금 어제 그렇게 뭐 크로시는 당연히 압도적이니까 뭐 할 말 없습니다. 워낙 이제 뛰어난 좌완 투수이고 파워 피처로서의 영향력은 절대 무시하지 못하지만, 베이오 상대로 뭐 아란다나 지금 심슨, 타격감 올라온 만검이나 월즈, 미드 뭐 이런 애들 타격 지금 막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쉽지만 않을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 템파베이가 점수가 많이 못 나고 있는 거는 이 카미네로가 지금 타격감이 좀 떨어져서거든요. 이 최근 아마 이번에 그 홈런 더비도 아마 참가하죠. 그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담을 좀 덜어내고 좀 편하게 좀 스윙하고 하면은 오늘 그린몬스터 넘기지는 못하더라도 때리지는 않을까 생각은 하면서 템파베이가 보여줄 수 있는 페피엇과 베이오의 대결에서는 강세가 템파베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조금 더 많이 나타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불안한 건 결국 불펜이겠죠. 어제 보스턴은 불펜을 아껴 놓으니까 오늘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총력전을 하게 될 거고,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도 우세타 어제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1.2이닝 썼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자완, 클레빈저, 몽고메리 2명 활용하면서 이제 우한에서는 저 누구야, 오르제, 그 다음에 베어뱅크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경기 운영이 되지 않을까. 가장 악재가 되는 거는 이제 켈리죠. 켈러는 그 시카고 컵스고 켈리가 있는데, 그 켈리가 템파베이 불펜으로 올라온다. 그게 아마 최악의 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 또한 이게 경기 한 두 점 정도 리드한다라고 생각하면은 후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템파베이 승을 조금 예상하긴 합니다만, 이게 템파베이가 역배당을 받았죠. 네, 그래서 프렌 쪽으로 좀 생각하는 것이 좀 어떨까 싶은 경기예요. 근데 2.5 프렌 우리가 가봤자 뭐 1.24배 뭐 요거 맛이 없다 보니까 그냥 템파베이 승 일단 말씀드립니다만, 그만큼 추천할 수 있는 그 이제 명분 자체가 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템파베이 승을 좀 그 정도로만 일단 말씀드립니다. 다만 정말 거슬리는 게 어제도 그건 똑같이 또 증명됐습니다. 완투 완봉 다음에는 못한다라는 거. 베이오가 저번 경기 콜로라도 상대로 완투승 했다라는 거를 잊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볼티모어랑 마이애미 경기인데 이것도 그냥 어이가 없죠. 그냥 볼티모어가 그렇게 잘 치더니와 정크 공 좋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한 점도 못 낼 정도인가? 이게 7이닝 동안 그게 그렇게 막힐 정도인가는 아직까지도 저는 의문이거든요. 이게 할러데이도 그렇게 타격감이 정말 최근에 좋았었고, 웨스버그도 타격감이 진짜 많이 올라왔었던 최근 성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제 웨스버그 무안타, 할러데이는 딱 1안타에 삼진 2개 당하면서 정말 처참한 경기를 보여줬었고, 마이애미도 타선이 어떻게 보면 어제 이길 수 있는 타선은 아니었거든요. 라미레즈 4타수 무안타 쳤었고, 로페즈 3타수 무안타 쳤었고, 그다음에 그 에드워즈가 혼자서 그냥 장타로 캐디를 했던 경기였는데, 거기에 보탬을 했던 게 결국 하위 타선에서 스타워즈, 힐, 그 다음에 그 소노아, 이렇게 3명이었습니다. 오늘 경기도 사실 하위 타선이 그렇게 또 칠 수 있을 거라고 마이애미 하위 타선만큼 약한 팀이 없어요. 사실 어제 스타워즈가 7번으로 나왔는데 얘 원래 5번, 4번 쳐야 되는 애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가면서 좀 시너지가 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마이애미 타선에 대해서 하위 타선이 그렇게 어제처럼 나온다라면 또 상황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스타워즈가 7번에 받쳐주게 되면은 지금 마이어스도 지금 시즌 타율이 2할 8푼이 넘어서 있거든요. 얘도. 그래서 이 하위 타선이 받쳐주면 좀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적어도 지금 페레즈가 보여줄 수 있는 이 스터프죠. 페레즈의 빠른 공이 힘은 있는데, 그 공이 빠르긴 한데 이게 몰리는 공이 많은 선수가 이 페레즈입니다. 복귀를 하고 나서도 결국 이 제구 부분이, 커맨드 부분이 숙제로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선수이고, 거기에서 할러데이나 오원이나 건우 앤더슨, 그 웨스버그 상위 타선에 포함되는 이 4명, 이거 장타 안 치고 못 빼길 경기거든요. 아무리 봐도. 0이 지금 아직까지 여물지가 않았어요. 0도 마찬가지. 사실 얘랑 다를 게 없어요. 페레즈나. 차라리 구위적으로 보면 페레즈가 훨씬 더 좋은데, 이게 장타 싸움인 겁니다. 결국 이게 제가 볼 때는 결국 이 경기도 9.5점 기준점 납득이 돼요. 오버를 생각하게 되는 경기인데, 이 장타를 0도 맞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왜? 지금 어제 그 에드워즈가 그렇게 장타하려고 과시했는데, 어제 사실 라미레즈나, 오늘 아침이죠, 라미레즈나 그 로페즈 아무것도 안 쳤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얘 둘이가 쳤을 때 조성적이 잘 나오는 게 또 이제 마이애미고, 어제 DH로 나왔어 에른데즈 시즌 타율 3할 2푼 5리거든요. 어제 삽질하고도 여전히 얘에 대한 기대값은 있을 뿐더러 산체스도 어제 대타로만 나왔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애미 타선도 보강될 여지가 분명히 있다 보니까 오늘 요 경기도
지금 아무래도 좀 타선이 조금 더 우세를 가져가서 보여주지 않을까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되는 경기인데, 그렇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큼의 명분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얼탱이가 없었어 진짜로. 아니 일단은 제가 볼 때 이게 라인업이 제일 중요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스탠튼 쓰는 거 말이 안 돼요. 얘 마이너리그 내려 보내야 됩니다 진짜로. 지금 스탠튼 치는 거 보면 나 그냥 가운데 직구 던지면 그거 노리고 있다 휘두를 테니까 직구 던져봐, 걸리면 일단 넘어가니까 그렇게 휘두르고 있어요 진짜로. 변하고 대처 아예 안 되고 그냥 방망이 뭔 짓을 하지 나 이해가 안 돼. 스탠튼이 얘 또 나오죠? 그러면 흐름 중간에서 끊어먹는 새끼밖에 안 되고 진짜로 개판 치고 들어갈 겁니다. 또 아무리 생각해도 스탠튼은 지금 공 맞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냥 가운데 너 직구 던져, 나 직구 칠 테니까 일단 휘둘러 볼게, 잠깐만 이러면서 그냥 직구 던지면 얻어맞으면은 더 직구 던진 네가 바보, 살짝 이런 느낌이에요. 어제 경기에서도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이드가 스탠튼 상대로 계속 변하고만 낮은 쪽 변하고 던지는데 방망이는 한가운데로 휘두르고 있어요. 계속 개세이팅만 졸라게 하는데 답답해서 뒤지는 줄 알았죠. 그나마 저지가 잘 쳤던 타구도 크론 암스트롱한테 잡히고 양키스가 안 풀리다가 9회 가가지고 좀 쳐가지고 그나마 9회 때 마지막에 점수 낸 게 2점 낸 거, 벨린저 이제 2루타로 시작을 했었죠. 그렇게 점수를 낸 게 좀 그나마 다행인데, 오늘도 또 좌투수 이만하가 상대로 또 공을 쳐야 됩니다. 양키스가 어제 너무 못 쳤어가지고 답답해 죽을 뻔했는데 오늘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컵스가 지금 치고 있는 어제 타격 보면은 분명히 예리하게 쳤습니다. 멀티히트를 친 선수는 딱 2명밖에 없긴 했습니다만, 당장에 지금 오늘 경기에서 좌투수가 아니라 우투수가 나오면은 핏크로 암스트롱 자체도 각성하는 거는 각오를 해야 되죠. 왜? 어제 이제 핏크로 암스트롱이 좌투수를 상대를 했는데, 원래 핏크로 암스트롱 CPA라고 할게요. CPA는 원래 좌투수에게 약해요. 그래서 어제 첫 타석에 삼진 쳐먹고 나서도 카운트 싸움 잘하다가도 풀카운트에 삼진 따먹고도 이제 중계에도 잡혔지만 팍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이제 욕하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핏크로 암스트롱이 좌투수에게 계속 말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트라우마가 좀 시기에 박혀 있어요. 근데 어쩌겠어. 시즌 실제 성적도 좌투수한테는 타율이 1할 8푼짜리 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우투수만 만나면은 이게 3할 6푼까지 올라가고 OPS가 0.967까지 올라가요. 그럼 오늘은 핏크로 암스트롱도 어제 중요하게 5번 타선 기용이 됐는데 오늘 그 이상으로 기용이 돼가지고 중심 타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제 이안앱도 나왔죠. 사실 결국 이제 1번 타선 버리고 나왔는데, 니코너 1번 타선 나름 합격점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카일 터커 꾸준하게 2번에다가 스즈키 켈리 장타를 보강하고 핏크로 암스트롱이 이안앱에 지금 소환선 타격과 올라가고 있거든요. 컵스 타선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양키스가 이기려면 결국에는 이마나가가 저번에 그때 이제 복귀 2번째 경기에서 솔로 홈런 3방 맞았었죠. 홈에서. 그때처럼 결국 저지, 벨린저, 치좀 하나씩 홈런 딱딱딱 맞고 그냥 홈런에 그냥 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양키스가 최근까지도 성적을 보면은 좌투수에게 그렇게 약하지는 않아요. 지금 봐보면은 어제 성적이 납득이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최근까지도 양키스의 이 좌투 상대 성적을 보면은 안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실제로 보시면은 코디 벨린저부터 보면은 이제 3할 8푼 6리, 골드슈미터가 3할 3푼 3리, 에런 저지가 2주 동안입니다. 최근 2주 동안의 좌투수 상대 성적이에요. 에런 저지가 3할 8푼 6리, DJ 르메이유 3할 6푼 8리, 그리샴도 2할 8푼 6리, 치좀도 3할 1푼 8리, 도밍게스도 3할 5푼 4리, 스탠튼마저도 시부랬거 2할 5푼에다 OPS 0.914를 치고 있었는데 좌투수에게 이걸 어제 성적을 납득을 할 수가 있냐 이거죠. 웰즈도 3할 2푼짜리를 치고 있어요. 2주 동안에 좌투수 상대로. 그런데 어제 그런 성적이 나오니까 뭐 납득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도 사실 이 성적 보면은 결국 컵스 입장에서도 이마나가가 못 버틸 수 있다라는 것을 감내하고 경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워렌이 컵스의 타선에 버티지 못하고 불펜을 일찍 소모하게 되면, 어제 켈러 팔렌시아 빼고 불펜을 아낀 컵스, 양키스는 어제 해밀턴 2이닝, 그 다음에 로아이시가 쓰고 팀힐 썼죠. 그러면 필승조 오늘 쓸 수 있는 거 결국 또 그냥 돌고 돌아서 위버, 그 다음에 저 데빈 윌리엄스란 말입니다. 결국에 그 양키스의 후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 생각하면은 타격전 당연히 각오를 해야 되고, 저는 오버 정배 나온 거 납득됩니다. 오버 생각하면서도 컵스 역배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좀 보여지는 경기가 요 경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컵스 역배가 성립이 되려면 양키스의 홈런이 이제
솔로 홈런의 연속이 좀 돼야겠죠. 홈런의 영양가가 뭐 3런이 되고 2런이 계속 이어지고 하면은 점수 누적을 컵스가 뒤집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시내티랑 콜로라도. 요 경기는 지금 뭐 콜로라도가 작전을 그냥 너무 잘 짜고 이번 시리즈에 돌입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다. 뭐 그거로 그냥 말 다 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어제 경기에서는 델라크루즈와 정면 승부를 했어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결국 또 안타 2개 쳐맞았죠. 그게 진 이유예요. 아마 어제 졌기 때문에 오늘 또 작전을 세울 겁니다. 엘리 델라크루즈를 볼넷 내보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를. 헤이즈가 어제 그렇게 한번 해결을 하니까는 그 점수가 이렇게 된 건데 끝내기로 나왔죠. 오늘은 끝내기로 어제 이겼는데 이제 오늘은 곰보 마르티네즈 경기 또 저는 그냥 투수전 생각합니다. 이거 점수를 사실 홈런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점수가 얘네들이 많이 나려면은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가 파크 팩터가 높은 게 홈런 파크 팩터가 높은 거지 다른 게 높은 게 아니에요, 사실. 근데 홈런이 안 나오게 되면은 어제도 마르테 그 홈런이 그냥 하나였는데 홈런이 안 나오게 됐을 때 점수가 많이 날 수는 없을 뿐더러 델라크루즈와 승부를 또 안 하는 선택을 오늘 또 다시 바꿔서 안 하게 돼버리면 1차전처럼 고의사고 작전을 써버리면 콜로라도 입장에서도 이제 어거지로 버티는 싸움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경기가 어제 이제 버드 안 나왔고 킬레이도 오늘 연투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뭐 하베르손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충분히 콜로라도 기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막 불펜에 이 구위 싸움으로 걸어갔을 때는 콜로라도가 신시내티보다 한 수 위에요. 그러면은 클러치 싸움이 됐을 때 신시내티가 오히려 후반이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제는 이제 그 보드닉이 연투를 시켰죠. 그 세이브 상황이 와서. 그래서 조금 힘이 빠져서 좀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면 이래나 저래나 콜로라도도 해볼 만한 승부는 될 수도 있고 이 경기의 기준점을 따지고 들어간다면은 기준점보다는 점수가 좀 안 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일단은 보는 경기예요. 이 경기는 신시내티, 이 매번 신시내티 홈구장에서 기준점이 9.5점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그게 납득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쪽지 보내드리려다가 요거 하나 좀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다의 시애틀 경기인데 와 이것도 진짜로 어제 마이즈 미친 새끼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보면서 아니 내가 3대1까지는 그래 굳혀봐라 하고 보고 있었는데 그대로 그냥 3런 쳐맞고 계속 아니 그걸 싹쓸이를 그래 당했으면 좀 맞고 들어가면 될 것을 갖다가 와 그대로 이제 3런 쳐맞고 경기가 터져버렸죠. 칼랄리가 아니라 루크라일리한테 홈런을 맞고 그러고 경기가 터졌습니다. 6대1이 되면서. 그러고 디트로이트는 이제 넉다운 상태에서 이제 엔즈 꺼냈다가 리 꺼냈다가 그나마 어제 심지어 나름 그냥 자존심이라도 챙기려고 칸넬까지 썼는데 칸넬마저 4안타 쳐맞고 털려버렸죠. 진짜 경기가 개판이 났었는데 결국 지금 어제 경기에서도 라일리, 로드리게스, 그 다음에 아로자레나 홈런 다 치면서 시애틀 타격 이게 지표가 최근 일주일 동안 지표를 보면 시애틀 타격이 바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피츠버그랑 경기하면서 타격이 너무 안 좋았었거든요. 그게 피츠버그 투수력이 좋은 거예요, 사실 그게. 근데 시애틀이 그러고 억제기 풀리고 나서 최근 그 단기 타율로 보면은 정말로 타율이 압도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어제 경기 제가 이제 분석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게 칼랄리가 그렇게 홈런을 계속 압도적으로 싸지르고 있으면서 베리 본즈와 39홈런 전반기 최대 기록 타이까지 마이너스 1이라고 막 그래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에 얘 타율이 최근까지도 1할 8푼짜리 치고 있다라고 얘한테 기대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칼랄리가 못하니까 이제 크로포드, 로드리게스, 라일리, 뭐 윌리엄슨 뭐 이런 애들이 해버리죠. 그리고 제가 어제 좀 오판이 됐던 거는 아로자레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아로자레나가 어제 경기에서 5타수 4안타 2타점 4득점 경기를 합니다. 아로자레나가 사실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마이즈의 공을 칠 수가 없는 시즌 지표가 있었어요. 이제 마이즈의 스플리터, 그 다음에 슬러브에 대해서, 그 다음에 포신 페스트볼에 대해서 이 아로자레나가 많이 약한 지표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제 경기에서 그것마저 극복하면서 3안타 경기를 아로자레나가 했었고 어제 몸에 맞는 공을 맞고 이제 손목인가 공을 맞았어요. 그런데도 컨디션 좋게 그렇게 안타를 다 때려냈던 거거든요. 그럼 오늘도 출전에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시애틀이 지금 경기 타격에서 지금 이미 이거는 디트로이트를 넘어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물론 어제도 이제 홈런 맛 보면서 이제 그 라일리 그린이 재미를 좀 봤죠. 어제 4타점 그 말로. 그래서 뭐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만 이제 플라우티의 길버트, 그냥 플라우티 홈에서의 제구, 그 다음에 너클커브의 강점 다 인정합니다. 근데 어제 슬러브도 그렇게 맞았고 스플리터도 대응이 됐던 시애틀 타선에 지금 너클커브 하나만 믿고 이 플라우티가 비비는 게 말이 안 돼요. 어제 이제 불펜 소모 값도 생각해보면 사실 리랑 하늘이 그 이제 디트로이트의 이 필승조급이었거든요. 마무리로도 이제는 이제 카늘이 오히려 실패를 했다고 봐야 되고 베스트 마무리 체제였어요. 베스트 마무리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금 쓸 수 있는 불펜진 오늘 또 써봤자 헌터, 그다음 한니피, 그 다음에 홀튼 3명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자원이 2명이에요. 그 중에서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우한 불펜 자원 부족해진 건 당연하고 시애틀이 지금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우투 상대 타율 따지고 생각하면은 지금 반등기가 지금 거의 우상향 그냥 화성 갈 거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애틀이 오늘까지도 이거 역배를 받았는데 사실 역배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저는 시애틀이 좀 더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가 이 경기예요. 자, 그 다음에 캔자스 시티 대 뉴욕 매츠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아무리 봐도 지표상으로 볼 때는 캔자스 시티가 맞는데 이제 데이터는 더 높은데 매츠가 할만하다라고 본 게 결국 이 소토가 그렇게 치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국 소토의 투런 홈런은 어제 이제 그렇게 4회에 결승 타점이 되었던 경기가 되었었죠.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이제 홈즈 대 카메론이라고 함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좌투수가 나옴에 있어서 매치가 약해진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다만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에르체그가 어제 멀티이닝, 크루즈 연투, 그 다음에 슈레이버 멀티이닝, 오늘 경기에서 캔자스 시티가 쓸 수 있는 불펜진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애리조나 경기 말씀드리면서 도저히 불펜진이 없으니까는 이거는 후반 가서 어떻게든 이 상황이 못 버티게 될 거고 이 애리조나는 그 추가 실점을 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불펜 자원이 없어지는 것은 그만큼 데미지가 커요. 오늘도 캔자스 시티가 아무리 전반기 최종전이라고는 하지만 이거 무리시켜가지고 어제 멀티인 던지고 지금 연투 던지고 있는 애들 계속 끌어내갖고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냐?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경기.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이제 굳이 이제 구매를 또 우리가 하게 된다면, 생각할 수 있는 쪽은 이제 저는 언더라고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카메론이 이제, 그 이닝 소화도 나쁘지 않고 자완으로서도 이 가지고 있는 스토프가 좋아요. 체인지업, 커터, 그 다음에 그 커브, 그 다음에 포심 싱커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좀 이닝을 좀 버텨줄 거라 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좀 접근을 했을 때 괜찮아 보이는 거는 2.5 프렌인 것 같긴 해요. 다만 이거 캔자스 시티가 이거 이길 수 있냐를 생각했을 때는 그건 아닙니다. 예, 캔자스 시티가 이길 수는 없을 것 같고 2.5 프렌 그러면 매치 승이, 저는 그 까놓고 말씀을 드리면, 요거 제가 오늘 구매하신 분들께 캔자스 시티 2.5 프렌을 써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그럼 캔자스 시티 2.5 프렌 갈 바에 캔자스 시티 승이 없으면 매치 일반승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말에 저도 할 말 없어요. 예, 정말 할 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오늘 캔자스 시티의 불펜진의 사고가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나마 저는 이 배당적으로 봤을 때 배당이 낮은 거는 당연히 안정성이 더 높다라는 말의 대변이고, 그래서 매치 일반승보다는 그냥 캔자스 시티 2.5 프렌을 선택해 놓은 건데, 캔자스 시티가 오늘 제가 볼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어 보인다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게 이 불펜 요소가 이유가 한 60% 정도 차지하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결국 린도어, 소토, 알론소가 계속해서 이번 시리즈에 타격을 해주고 있다라는 요소 때문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텍사스 휴스턴 경기인데 재밌죠? 예, 연장까지 가가지고 텍사스가 이제 잘 추격을 해서 이거를 점수를 따라잡았고 결국 이제 연장 11회까지 가는, 텍사스가 요새 연장 승부를 진짜 많이 합니다. 보면은 맞죠? 시애틀이랑도 시리즈 계속 연장 승부했었고 이후에 LA 인저스랑도 연장 승부했었고 그 다음에 또 휴스턴이랑 시리즈 하면서 또 연장 승부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 그렇게 또 불펜 쓰면서 마틴, 가르시아, 밀너, 잭슨, 웹
어거지로 다 썼죠. 그러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이제 텍사스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불펜 운영에 있어서 지금 이번 시리즈 이 두 경기 연속으로 텍사스가 좀 그래도 1차전은 타격에서 그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2차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팽팽하게 됐었고, 밀너, 마틴, 가르시아의 연투를 시킨 상황에서 이제 암스트롱, 잭슨, 웹 요네 가지고 지금 이발디 이후로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이미 헌터 브라운은 저번 경기에서 홈런 쇼 당하면서 쳐맞는 거 봤는데, 이발디는 복귀하고 나서 투구수가 한번 짧게 끊어지면서 길게 못 던진 것이 아쉬웠던 적은 있었습니다만, 이후에 등판해 가지고 이발디는 이발디다라는 것을 또 증명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 이발디의 이번 시즌에 보여주는 그 커브가 위력이 진짜로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텍사스의 타선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텍사스 타선도 결국 이 코리 시거의 의존도가 정말 높은 팀인데, 이 코리 시거가 최근까지도 26타수 12안타 2홈런 4할 6푼 1위를 치고 있고, 랭포드가 저번에 이제 4안타 경기를 더해갖고 좀 타격이 많이 뻥튀기가 좀 되어 있습니다만, 랭포드마저도 이렇게 각성을 해서 텍사스의 타선에 조금 보탬이 되어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은 텍사스 지금 무시 못합니다. 오히려 헌터 브라운이 공이 더 밋밋하다라고 느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저는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이발디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제 그나마 이제 휴스턴 입장에서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어제 이제 소우사 있죠. 그 친구가 이 멀티인 던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얘가 사실 가장은 불안하거든요. 가장 이제 중요하게 기용이 됩니다만, 중용이 되는 선수입니다만 가장 불안한 선수가 소우사예요. 제가 볼 때 오커트를 떠나서. 그래서 걔가 안 나오게 되면 결국 오늘도 최종전이라는 명분 속에서 킹 아브레이 헤이더를 기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휴스턴도 불펜 힘이 빠지지는 않겠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미언이 어제 그렇게 멀티히트를 쳤다는 점, 코리 시거의 타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 리드오프에서 이제 스미스를 안 쓰고도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제 카터도 대타로 나왔었죠. 텍사스의 라인업이 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좀 라인업의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사실 더 변주를 주고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쪽은 지금 당장엔 저는 텍사스 쪽이다라고 생각을 좀 더 하게 돼요. 다만 결국 불안한 건 텍사스의 불펜진이거든요. 어제도 결국 가르시아 무너졌죠. 저번 경기에선 마틴 무너졌었죠. 그 다음에 그전 경기에서는 저 암스트롱 한번 털린 적이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지금 털리고 있는 상황에 텍사스의 불펜이 조금 불안해서 저는 어쩔 수 없지만 2.5 프렌을 주력으로 생각하면 2.5 프렌이고요. 아니면은 오늘 어차피 뭐 최종전인데, 전반기 최종전인데 그냥 돈 한번 그냥 써봐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그냥 텍사스 옆에 한번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 경기 미네소타 대 피츠버그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것을 떠나서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결국 피츠버그의 타선과 미네소타의 타선의 행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두 팀은 나란히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타격 나락이라는. 하지만 미네소타는 최근의 경기를 통해서 템파베이 시리즈를 통해서 타격이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최근 그래서 7경기 표본에서 타율이 2할 5푼을 뚫었어요. 근데 피츠버그는 아직까지도 1할 8푼대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특히 레이놀즈가 최근에 23타석 이상을 소화하면서 이제 삼진을 11개나 쳐당하면서 레이놀즈는 삼진 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맥구첸 타격감 떨어졌고 1할 때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KF도 마찬가지. 그나마 지금 타격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토니 팸, 조이 바트 두 명밖에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 경기가 뭐냐면, 기준점이 오늘 그러면 우드 리차스는 최근에 5이닝은 계속 1실점 무실점 피칭하고 있고, 미치 켈러도 계속 퀄리티 스타트는 계속 해주고 있는 선수죠. 근데도 그럼에도 오늘 기준점이 이 경기가 9.5점이 잡힙니다. 이 왜 그러냐, 오늘 이 경기가 메이저리그 전체 구장에서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구장으로, 정확하게 좌익수 방향으로, 좌측 담장 방향으로 바람이 10마일 이상의 빠른 바람이 11마일 가까이 되는 바람이 외야로 불어나가는 경기입니다. 우타자들이 당겨쳤을 때 공이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양상으로 이미 경기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바람이. 그러면 벅스턴이 또 가장 수혜자가 되겠죠. 우타 그쪽 방향으로 가장
타고 넘기는 거 좋아하는 게 벅스턴이니까요. 최근까지도 벅스턴은 타율이 7경기, 6경기에서 타율이 5할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이거 기준점을 생각하면은 결국 양팀 선발 투수의 기량은 너무 뛰어나고 피츠버그가 보여준 최근 7경기 동안 타율은 7경기 동안 기록된 홈런은 4방, 미네소타는 14방, 12방 이렇거든요. 그럼 결국 장타력 생산 싸움에서 득을 볼 수 있는 쪽은 미네소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미네소타가 좀 더 많이 유리하지 않을까. 투수에 비해서 기준점이 너무 높다. 그러면은 타격이 될 수 있는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미네소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삭스 대 클리블랜드, 이거는 이번 시리즈 자체가 그냥 주구장창 언더게임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칸티뉴 제가 정말 안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정말 안 좋아하는 선수긴 한데 화이트삭스가 좌투 상대 타율이 좀 지금 하락선에 들어섰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조금 그 부분이 영향을 끼쳐서 점수가 또 안 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어제 .5 언더였거든요. 8.5. 저도 어제 이 배트맨 구매를 이제 제가 네이버 카페를,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가입을 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는 게, 제가 멤버십 이제 구매도 합니다만 네이버 카페도 제가 어제 그 카페도 제가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거미줄 치기식으로 해갖고 MLB 구매 표 말고 그냥 구매 제가 하는 거 소소하게 이렇게 저도 프로토 노니까 이렇게 막 보여드리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거 금액은 보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냥 올린 것 중에서 이렇게 얻어 걸리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거를 조합을 해서 하나 건진 게 이거였는데, 이제 그 경기를 보면서 느꼈던 게 결국 어제도 스미스밖에 클리블랜드가 불펜을 안 썼었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저 누구야, 그렇게 되면 가디스랑 클라세까지 대기를 하겠죠. 그럼 칸티뉴가 아마 긴 이닝을 던지지 못할 거예요. 계속해서 선발 전향이 되고 이제 계속 이제 3이닝, 4이닝 이렇게 던지게 하면서 투구수도 많이 늘리고 있는 게 지금 칸티뉴입니다. 저는 얘를 새가슴이라 해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번 경기도 4이닝 던지면서 89 이상 소화를 했었고 그 새가슴인 모습 그대로 드러났었어요. 볼넷 또 3개 나오면서 제구가 안 돼요, 얘가. 그래서 오늘 경기도 그 부분 생각하면은 무실점 피칭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만, 클리블랜드가 불펜을 조금 쓸 수 있는 경기라서 요니스까지 아마 투입을 할 겁니다. 그렇게 치면은 오늘 경기도 칸티뉴, 요니스 둥리 포함해서 6이닝 이상을 버티게 될 거고, 이후 경기에서 이제 필승조 쓰면서 아마 스미스는 못 나오겠죠. 필승조급 자원을 쓰면서 클리블랜드가 굳히는 경기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화이트삭스의 전력이 아무리 지금 터크먼, 소우사 얘네들 진짜 잘 치거든요. 터크먼 특히 정말 잘 치고요. 어제 경기까지 계속 지금 안타 행생이 계속 하고 있는데, 소사, 그 다음에 타크먼, 그 다음에 저 루키 어제는 좀 못 쳤습니다만 뭐 몽고메리 얘도 좀 잘 치는 편이고,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도 복귀하고 나서 안타 생산 좀 되고 있죠. 그런 거 생각하면 또 타이트한 게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점수는 어제보다 클리블랜드가 조금 덜 날 수도 있어요. 서벨레 정도면은. 다만 지금의 클리블랜드는 스티븐 쾅과 호세 라미레즈가 계속해서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자르도 복귀하고 또 홈런 때리고 했죠. 그래서 지금 상위 타선이 불이 붙어버린 클리블랜드가 점수에서 앞서 나갈 가능성은 더 높아 보인다. 클리블랜드 승원도 오늘도 봅니다. 그리고 미러키 대 워싱턴은 넘어갈게요. 이거는 어제도 미러키가 일단 이긴 그 핸디승은 못했어요. 핸디승은 못하긴 했는데 9회 이제 끝내기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워싱턴이 데미지가 꽤나 클 것 같아요. 필승조를 썼는데 거기 오늘 선발 투수 프레디 페랄타 요거 말고는 선발 믿고 갈 만한 경기가 딱히 없죠. 막 이 경기 정도. 일단은 요거는 그냥 넘깁니다. 뭐 말 길어져봤자 뭐 여러분 시간만 아깝죠. 그리고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애틀랜타 경기인데, 요거는 지금 얘네들 시리즈가 정말 재밌어요. 진짜 이번 시리즈가 제일 재밌는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지금 계속해서 한 점차 싸움입니다. 어제도 6대7 세인트루이스가 한 점차, 어제는 한 점차 패배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애틀랜타 선발 투수는 데이비스 다니엘이라는 선수가 나올 거라고 일단 말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장담할 수는 없어요. 일단 소니 그레이 선발 경기에서 얘가 나오는데, 트리플 A에서 월요일 날에 콜업을 했다고 하거든요, 얘를. 근데 이거를 지금 얼만큼 던질지도 사실 모르겠고, 이번 시즌에 지금 불펜으로만 한 경기 나와가지고 1이닝 정도 소화한 게 일단 성적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얘가 루키는 아니에요. LA 엔젤스에서 이미 데뷔를 했던 친구이고 마이너에서 짬을 박혔던 친구인데, 얘가 나올지 안 나올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넘기는데, 뭐 홈 소니 그레이는 그냥 이것만 보여드립니다.
원정 소니 그레이는 안 되는데 그래도 홈 소니 그레이와 원정 소니 그레이의 차이는 명백하다. 홈에서는 11경기 6승 1패 2.83, 원정에서는 7경기 3승 2패 4.57. WHIP는 홈에서 조금 더 높긴 한데 홈에서 확실히 위기관리가 잘 되는 소니 그레이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건 선발을 몰라서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경기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비레이와 이제 야마모토가 등판하는 이 라이벌전이죠. 어제 경기도 정말 치열했습니다. 김혜성이가 어제 안타 쳐갖고 이제 점수 냈던 두 번째 득점 2루에서 아웃된 것이 아쉬웠었지만 결국에 그 득점이 결승 타점이 되면서 2대1로 LA 다저스가 샌프란시스코를 꺾었습니다. 근데 LA 다저스도 지금은 초비상인 게 뭐냐면요. LA 다저스가 지금 그렇게 지금 두 시리즈 됐죠. 그 맥스먼시랑 그 다음에 테오스카 에란데스 그 다음에 그 저 한 명 더 누구야? 부상으로 아무튼 빠졌죠. 세 명인가 현수 에드먼은 돌아왔는데 그렇게 걔들이 부상으로 빠지고 나서 이 다저스의 타선이 지금 박살이 난 상태예요. 사실은 6경기 동안 지금 홈런 3개밖에 없고 오라클 파크에 계속해서 외야로 바람이 불어나가면서 이 담장도 좌측 담장에 짧다 보니까 나름 이제 강점을 보일 수도 있는데도 홈런이 안 나오면서 2할 8리밖에 안 되는 타율, OPS 0.562. 이게 지금 LA 다저스의 최근 6경기 동안의 타율이에요. 근데 샌프란시스코도 고만고만하죠. 2할 1푼 8리.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약간 우세하다 보니까 지금 다저스랑 비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샌프란시스코가 어제 타격하는 거 보면은 사실 답이 없죠. 어제도. 한 점 낸 게 사실 기적이었는데 데버스가 그 히프란 거였나? 맞죠? 지금 오늘 사실 성적만 보더라도 다저스 좌투수 나오는 거 이거 로비레이 상대로 타격 그렇게 많이 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냉정하게 따지면 사실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이 경기가 야마모토가 과연 저번 경기 그렇게 털렸던 것이 미러키가 너무 잘 친 것인가, 아니면 야마모토가 지금 힘이 빠진 것인가, 그거를 증명해줘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증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의 샌프란시스코 타격이 야마모토의 그 스플리터, 커브, 전부 대응해가지고 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경기도 어쩔 수 없지만, 홈런, 진짜 딱 홈런 한방 싸움이거든요. 저는 오라클파크에서 그냥 오타니 홈런 하나 또 이렇게 보고 하면은 참 좋겠는데, 지금 요것도 같이 봐보면 최근 2주 동안에 다저스가 지금 좌투수 상대로 치고 있는 타율 무키베츠 2할 5리, 키케란데스 7할 7푼 7리, 테오스카는 제끼고요. 로하스 3할 1푼 8리, 오타니 좌투수에게 1할 5푼 9리, 윌 스미스는 원래 좌투수인데 강하죠. 3할 9푼 3리, 토미 현수 에드먼 2할 6푼 7리, 파이스 2할 7푼 3리, 혜성이 2할 4푼 1리, 콤프로토도 2할 5푼 7리, 프레디 프리먼 1할 8푼 6리. 예. 요거 보면은 이제 사실 이제 말 다 했죠. 네, 다저스의 타격이 좌투 상대로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준점은 당연히 낮습니다. 기준점이 다저스도 이렇게 뭐 로비레이 나오고 이제 야마모토 나오는데 8.5점. 제가 왜 낮다라고 하냐면 오라클 파크 바람 때문에 그래요. 바람. 오라클 파크는 오늘도 바람이 거의 10마일 가까이, 원래 그래 보래요. 한 9마일, 8마일 이상은 꾸준하게 붑니다. 외야로. 언제든 공이 뜨면은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게 오라클 파크이고, 이제 그 좌측 담장, 우측 담장이죠. 거기 이제, 그래서 스플래시 샷 때린다고 하는 그곳. 예, 거기는 이제 담장이 높아가지고 잘 안 넘어가는데, 이 좌측 담장은 또 말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오버 8.5점의 기준점이 야마모토 대 로비레인데도 잡혔다 생각을 해요. 다만 최근에 얘네들 타격감이랑 다저스 좌투 상대 성적 보면은 오버 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경기가 샌프란시스코 타격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언더 보는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이 경기 이상하게 경기 흘러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버가 아니라 이제 애틀레틱스 승 언더가 났습니다. 저는 오버 양상에서 날 줄 알았는데 근데 아유 반갑습니다 형님, 오랜만이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스프링스 대 베리오스 경기인데 스프링스도 또 좌투수예요. 좌투수고 베리오스의 최근까지 행보를 따지고 보면은 오늘 경기에서도 조금 베리오스는 기대치가 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나마
베리오스는 그래도 좀 더 오늘 좀 괜찮은 성적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베리오스의 그 브레이킹 볼은 지금 좀 그래도 특이점이 좀 생긴 상황입니다. 원래도 좋았었지만 이번 시즌에는 조금 더 이 횡적인 무브먼트가 살아나면서 베리오스의 그 행방이 그 베리오스의 행방이라보다는 성적이 많이 반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어제 경기에서도 사실 애틀레틱스가 치는 거 보면은 무섭죠. 제가 이제 루커, 안도아르, 커츠 그 다음에 이제 저 소더스트롬, 랭길리어스 전부 다 장타자이고 여기에 맥스먼시 클라크까지 반갑습니다, 형님. 다 이제 장타를 때릴 수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결국 홈런 한 방 한 방에 그냥 그 뒤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분명 강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사실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결국 베리오스가 안타 맞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안타는 맞을 수 있어요. 결국 이 홈런을 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오늘 경기에서도 토론토가 이기냐 지냐를 모두 가늠짓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나마 이번 시즌에 베리오스가 이 멀티 홈런을 맞은 경기는 전반기에 딱 3차례 그마저도 이 지난 6월 달에는 이제 홈런 딱 2개 맞았었고 저번 양키스 상대로 좀 부진했을 때 홈런 쳐 맞았던 거 하나 7월 달에 그거는 하나 빼고는 사실 저번 경기도 화이트삭스 상대로 6이닝을 정말 잘 던져줬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탈삼진 비율이 좀 떨어지는 것이 너무 아쉽기는 한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애틀레틱스의 스윙이 워낙 과감하게 나오다 보니까 베리오스의 브레이킹 볼은 강점이 또 더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오늘도 저는 요 경기는 투수전 양상 예상합니다. 이게 기준점이 이 애틀레틱스 홈구장 파크팩터 때문에 계속 높게 나오거든요. 10.5 진짜 좀 빠따전 77만한 팀 만나면 11.5점까지 주는 데가 여기에요. 그래서 기준점이 좀 높은 편인데 오늘 사실 애틀레틱스 선발 스프링서 같은 경우도 6이닝 이상을 쳐줄 수 있을 것 같고 좀 후반까지도 이게 오버가 나면 사실 토론토 불펜진이 무너져서 오버가 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비비게 되면은 토론토 근소한 우위에 언더게임 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합니다만 추천은 못 드려요. 여전히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이 애틀레틱스의 타선은 리틀 양키스예요. 진짜입니다. 구라안 치고 이 타선 진짜 개빡셉니다. 안도아르, 로렌스 버틀러 제가 계속 언급 안 드리긴 합니다만 요새 너무 삽질하고 있어서 얘도 진짜 애틀레틱스에서 몸값 제일 비싼 놈이에요. 이번에 8천만 달러 재계약하면서 장기 계약을 했거든요. 얘가 올해. 그래서 로렌스 버틀러, 클라크, 갤로프 얘는 이제 그냥 죽어버린 루키고 커츠 그 다음에 랭글리어스 먼시 루커 슈네이만 그 다음에 소더스트롬 그 다음에 제이콥 윌슨 이 전부 다 이 중장거리 홈런 타자예요. 똑딱이 타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걸리면 넘어가는 타선이 지금 애틀레틱스고 제가 사실 랭글리어스 앙다우로 빠졌을 때 애틀레틱스 반대 개꿀 빨았어야 됐어요. 진짜로. 그래서 실제로 걔네 둘 빠지고 애틀레틱스가 바닥을 기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네들 이제 돌아온 상황에서 후반기 애틀레틱스 만나는 팀들 진짜 긴장해야 됩니다. 오늘 당장 토론토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비추 드리긴 합니다. 일단 예상하는 거는 이제 애틀레틱스 홈런 억제할 수만 있으면 그래도 베리오스가 보여주고 있는 이 억제력 장타 억제력을 따지고 봤을 때 그나마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 보시면은 슬러그 수치가 그래도 이번 시즌에 0.4가 안 되죠. 0.384 수준으로 좀 유지가 잘 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거 생각을 하면은 좀 홈런 덜 맞으면 언더 나지 않을까, 토론토 승 언더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리아노 대 켈리 나오는 애리조나 대 이제 LA 인저스 경기인데 이거도 이제 오늘 똑같아요. 그냥 이거 진짜 어차피 야구라는 게 동전 뒤집기긴 한데 명분 자체도 동전 뒤집기예요. 이 경기는 소리아노가 6이닝 2실점 3실점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퀄리티 스타트를 소리아노가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번 경기처럼 볼질을 안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따라 모든 게 달렸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해주면은 그냥 후반 싸움 가면은 레인저스가 이겨요.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불펜이 없어요. 그냥 지금 불펜이 부상으로 이게 뭐 연투로 빠지고 나발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부상으로 불펜 전력이 다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게 뭐 지금 마무리 투수 셸비 밀러 없고 자완 필승조 빅스 없고 그 다음에 우한 사이드한 필승조 라이언 톰슨 없는 상황에서 누구 꺼내서 이길 건데 얘네들이 불펜에 쓸만한 자원이 없어요 지금. 마르티네즈 또 얘 이탈해갖고 부상해서 이탈한 지 얘는 꽤 됐죠. 부상으로 빠진지.
뭐 얘는 이미 그냥 수술로 그냥 빠져 그 토미존 한 거고 그 AJ 퍽은 없어요 지금 불펜. 불펜이 없습니다 애리조나. 지금 이거 긴급입니다 긴급. 이거 올스타 브레이크 끝나고 얘들 다 못 돌아오면은 당장 후반기 시작 시리즈도 망칠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만큼 지금 믿을 만한 불펜 자원이 없는 게 애리조나의 현실이에요. 지금 불펜 저 3명 지금 이름 올라간 거 저는 저거를 생각해서라도 아무리 봐도 메리 켈리가 7이닝 던져줘도 남은 8, 9회에 사고 날 거라 생각을 하고, 메리 켈리가 그나마 7이닝을 던져줄 수 있기 때문에 있는 선수기 때문에 소리아노의 퀄리티 스타트가 요구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분들은 이 경기 소리아노 9위는 좋죠. 98마일짜리 싱커 와 위력적이고 슬라이더도 각 좋고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따지고 들면은 당연히 소리아노의 스토프 따지고 봤을 때 이거는 LA 인저스가 승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소리아노가 그만큼 볼질 안 하고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타격 수치만 보면은 LA 인저스가 훨씬 지금 더 뛰어나죠.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보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역배 받았지만. 그 다음에 샌디에고 대 필라델피아 경기인데, 좆됐습니다. 진짜로.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좀 비상인 게, 필라델피아가, 사실 저는 이 샌디에고 원정 가가지고, 저는 수입을 하고 오기를 바랬었거든요. 저 필라델피아 팬이거든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근데 수입 패를 당할 것 같아요. 오늘도 질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 답도 없습니다. 정말로. 거기다 오늘 피베타다 산체스. 지금 산체스도 지금 믿을 만한 선수 못 됐거든요. 이제는. 장장에는. 그나마 지금 믿을 만한 거는 수아레즈예요. 수아레즈 제킬러 2명 갖고 지금 하고 경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수준인데, 아벨도 이제 모르겠고, 진짜로. 근데 오늘 피베타까지 나온다? 이거 진짜 모릅니다. 진짜 어제 이제 사실 이거 수아레즈 나오고도 그렇게 쳐맞아가지고 수아레즈 점수 이제 리드 못한 채로 경기 내려갔었고, 어제 이제 제킬러 상대로도 샌디에고가 그렇게 홈런으로 점수를 내고 해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오늘도 수입을 진짜로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제가 그냥 데이터적으로 따지고 보면 언더가 맞거든요. 데이터적으로 볼 때 좌투 상대 성적이 샌디에고가 분명히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적으로 보면 또 언더가 맞고 실제 기준점도 7.5점이 나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어제 경기도 그렇게 언더 나왔던 경기가 홈런으로 오버가 나고, 오늘도 지금 그렇게 점수를 내는 과정에 있어서 샌디에고가 보여줄 수 있는 펀치력이 터지기 시작해버리면은 이번 시리즈 자체가 지금 타이트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누구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기우는 경기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어차피 불펜 싸움에 좀 지분이 좀 들어가는 경기가 되면은 샌디에고도 이 경기 비워볼 만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아담이나 어제 안 나왔죠. 필승조 수아레즈 마무리도 그렇고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사실 자완에서 이제 모레온, 그 다음에 우한에서 아담, 그 다음에 그 마무리 수아레즈, 이렇게 필승조 3인방에 어제 다 쉬었단 말입니다. 샌디에고가. 그러면은 피베타 6이닝 던져주면은 딱 그렇게 쓰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1번 타자 그 트레이 터너 상대 딱 하고 나서 이제 하퍼, 슈아버, 그 다음에 저 뭐 스탓, 그 다음에 뭐 케플러 요 나오는 좌타 라인 있죠. 좌타 라인. 그 라인 상위 타선 라인에서 그냥 모래온 꺼내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하위 타선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담 꺼내가지고 막아내고, 마무리 상황 9회에서 수아레즈 쓰면은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불펜 운영 깔끔하게 들어가줘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필라델피아가 오늘도 이기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좀 오늘 프리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1시간 정도 시간 남은 것 같습니다. 한 50분 정도. 프로토 구매하실 분들 오늘 다 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전부 다 구매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싹 다 빨리 가세요. 가셔서 빨리 프리뷰 구매하시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당겨보기 빨리 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바로 다시 보기 유튜브에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반기 같이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 좀 쉬고 혹시 몰라요 그 KBO 한다고 심심해가지고 방송 켜갖고 KBO 분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래나 저래나 그거는 이제 키면은 찾아오셔가지고 같이 놀고 가시면 될 거고요. 이제 전 본격적으로는 후반기 방송 준비해서 공식적으로는 금요일에 제가 후반기 경기 분석해가지고 또 프리뷰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전반기 동안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